한 달에 단 10분 월간 싱크빅. 또또사랑 안녕하세요. 월간 싱크빅입니다. 오늘은 오프라인 강점을 온라인 그리고 기술의 결합을 통해서 극대화시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월마트입니다. 다들 아시나요? 한국에서는 어쩌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월마트는 1962년 샘 월튼이 창업한 기업으로 미국의 유통시장과 미국인의 생활 양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며 미국 유통계의 큰 부분을 장악한 소매 유통 할인점의 대명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457조, 뒤에 붙은 7,902억을 떼도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큰 기업일까요? 세계적 기업들과 연매출 규모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삼성전자가 230조, 애플이 302조, 월마트의 경쟁자 아마존이 326조이고요. 아우디 그리고 포르쉐 등의 브랜드를 가진 폭스바겐 그룹이 330조입니다. 그렇다면 월마트는 얼마일까요? 무려 582조입니다. 와, 웅진 싱크빅 연매출의 928배니까 다른 수식어는 생략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매출 2위를 다투는 코스트코, 크로거, 타깃의 매출을 전부 합쳐도 월마트의 60% 수준에 그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수년째 포춘 500에서는 월마트가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천조국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이 매출 규모는 오스트리아와 축구 그 자체,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의 경제 규모와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단일 기업의 단순 거래 총 규모가 전 세계 경제 규모의 27위라니 아주 참 대단합니다. 임직원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고장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시민수가 저를 포함한 47만 명인데 월마트의 임직원은 2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숫자로 월마트를 살펴봤는데요. 모든 숫자가 증명하듯 월마트는 대단한 규모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기업을 위협하는 위기 또한 엄청나게 큰 규모로 찾아왔을 것 같은데요. 과연 월마트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1994년 미국 월드컵이 열렸죠. 그 당시 카다브라라는 작디 작은 규모로 탄생한 온라인 서점 아마존이 촉발시킨 이커머스 시장은 퍼스널 컴퓨터, 휴대폰, 스마트폰으로의 디바이스 진화와 맞물려 엄청난 성장의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모든 산업 전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시작되면서 오프라인 기반의 전통적인 유통업 또한 변화를 겪게 된 것이죠. 자고 나면 세상이 변한다는 시기에 변화의 속도를 내지 못했던 월마트는 미국 내 154개 매장과 전 세계 269개 장을 폐쇄하기까지 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월마트에서 쇼핑했다고. 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한국 월마트, 우리나라에서도 마크로라는 업체를 인수하면서 진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월마트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전 까르푸랑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미국 내 소매 유통 시장을 꽉 잡고 창립한 이래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온 월마트는 누구나 그렇듯 도전에 직면하면서 잠깐 움츠리는 듯 보였으나 최근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2019년 연매출 514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다발을 들고 말이죠. 세계적인 기업도 아차하는 순간에 망하는 세상. 과연 월마트는 어떻게 이 위기를 전환점으로 삼아 극복했을까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을 도구로 오프라인 강점을 승부처로, 바로 월마트의 전략입니다. 아마존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가 가진 무기가 무엇일까? 디지털 역량은 부족했지만 미국 전역에 깔려있는 오프라인 매장과 이를 활용한 고객과의 접근성, 물류 배송 체계라는 어마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월마트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요. 이를 통해 얻은 자산을 오프라인 자산과 결합시켜 고객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오프 믹스 전략을 시행합니다. 그럼 그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부족했지만 꼭 갖추어야 했던 IT 기술의 내재화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11년 소셜미디어 분석 기업 코스믹스를 인수하면서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 SNS 데이터 수집, 그리고 분석, 검색 정확도 향상이라는 기술을 흡수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월마트 랩스라는 기술 전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월마트 랩스는 코스믹스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을 인수하면서 현재의 월마트 쇼핑의 온라인 플랫폼 기반을 다졌고요. 다양한 매체를 연결하면서 옴니채널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옴니채널 서비스는 고객이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의 다양한 환경과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채널
디지털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매장을 이용한 것과 같은 동일한 쇼핑 경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6년 미국 이커머스 시장의 평균 성장률이 15%에 달하고 동시에 아마존은 31%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할 때 월마트는 6%에 그쳤고요. 시장 전문가들은 변화의 과정에서 도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용을 투자하고도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의 기업은 이거 손절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천조국 클래스에 맞게 돈 사두고 뭐 하겠어. 돈 많은데 끈기 있게 투자하자. 내가 세계 1등이다. 브랜드 강화를 위한 기업 인수와 디지털 전략을 수립합니다. 슈바이닷컴 7천만 달러, 인도 최대 쇼핑몰 플립카트 16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대내외적 이커머스 브랜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Z닷컴을 33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총회원 40만 명 중 3분의 2 이상의 고객이 한 달에 보통 1,500달러를 지출하는 지불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고객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Z닷컴의 설립자 마크로어에게 월마트의 이커머스 분야를 일임하는데요. 최근에는 월마트닷컴의 성장에 따라 단일 브랜드로의 경쟁을 위해 Z닷컴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만 굉장히 공격적인 M&A를 과감하게 진행하고 외부 전문가의 힘을 과감하게 빌리는 모습 대단합니다. 기술 보유를 통해 인프라 구축에 성공한 월마트. 지금부터는 월마트의 강력한 오프라인 자산에 디지털을 입히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월마트는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고 이 강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압도적 경쟁자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전통 소매 기업이기에 가질 수 있었던 그것, 아마존에게는 없는 그것, 바로 오프라인 자산이죠. 그간 거대한 오프라인 자산 때문에 오히려 잽싸고 빠르게 움직이기에 버거웠던 월마트는 이 오프라인 매장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월마트 스포츠용품 파트타이머로 시작해 세계 매출 1위 기업의 CEO로 성장한 알바생 신화 더그 맥밀런은 온라인 기술을 통해 오프라인 강점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온오프 믹스 전략을 수립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 내 고객의 쇼핑 경험을 개선한다. 두 번째, 오프라인 매장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하여 IT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고객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일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월마트는 긍정적인 오프라인의 경험이 온라인 쇼핑 시에도 동일하게 자사로 유입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매장 개선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매장의 통로를 넓히고 매대의 간격과 높이를 조정하는 물리적인 개선을 진행하는 동시에 고객이 평소 불편을 느꼈던 사항을 분석하여 이것을 기술로 해결하기로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엔드레스 아일입니다. 마트에 가셔서 매대의 상품이 품절되어 안타깝게 되돌아갔던 기억 누구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월마트는 매대에 진열되어 있지 않은 창고 내 온라인 상품이 있거나 매대에 없는 상품, 진열할 수 없는 큰 부피의 상품을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를 통해 고객이 상품을 선택하면 직원이 창고에서 꺼내주는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수령한 상품은 스마트 스캔앤고를 통해 월마트 페이로 연결되어 계산할 수 있었고요. 계산대에 줄 설 필요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쇼핑과 연계한 월마트의 픽업 서비스입니다. 월마트는 미국 내 매장 5,32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90%는 집에서 16km 이내에 월마트 매장이 있을 정도로 고객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매장 하나하나가 소규모 물류 창고이자 물류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선 주문 시간에 따른 고객 제품 도달 시간이 고객 만족도와 재구매 유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한 배송 비용과 기간의 단축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온라인 구매 이후 고객에게 배송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마지막 거점에서 고객에게 전달되는 구간, 바로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간의 물류 비용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월마트는 이미 체계적으로 잘 구축된 물류망과 각 오프라인 매장을 연결하여 고객이 주문한 상품의 도달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마지막 배송 구간은 직접 소비자가 픽업하되 절감된 비용을 고객에게 할인으로 돌려주는 픽업 디스카운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월마트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식료품 매장 픽업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신선식품을 드라이브 스루 존에 차량을 주차하면 직원이 직접 트렁크에 실어주는 서비스인데요. 신선식품의 강점을 가진 월마트가 코로나19 시기에 밖을 나가지는 못하지만 배는 고픈 고객들에게 다가간 것이죠. 고객 관찰을 통해 고객들이 야채나 과일, 고기와 같은 신선 제품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구입하기를 바란다는 점, 어려운 시기에 배송 비용이라도 아끼고 싶어하는
한다는 숨은 니즈를 발견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넓은 주차장 부지, 고객과의 접근성이 높은 오프라인 매장의 자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 서비스 사례입니다. 현재 온라인 식료품 구매 고객의 53%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니까요. 고객의 숨은 니즈를 발견하고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로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켓컬리 새벽 배송 서비스 많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미국에서는 우리와는 약간 다른 생소한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홈 딜리버리 서비스입니다. 옴니채널과 스마트 잠금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로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월마트 직원이 직접 냉장고에 채워주는 식료품 배송 서비스입니다. 외출할 때, 마트를 갈 시간이 없을 때 누군가 알아서 냉장고를 채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도 내 집에 들어와서 플레이스테이션 슬쩍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있을 텐데요. 그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출입 시 고객이 승인을 하면 잠금장치를 직원이 해제할 수 있고요. 해제 후에는 직원 유니폼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된다고 합니다. 고객은 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리조트, 펜션이 몰려있는 피츠버그, 캔자스시티, 베로비치 3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은 49.95달러의 스마트 잠금장치 설치비와 매달 19.95달러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고객에게는 편리한 서비스를, 회사는 구독 경제를 통한 새로운 매출 창출을, 아주 바람직하죠. 이 밖에도 연 98달러를 지불하면 무료 배송 서비스와 월마트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마트 플러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젠지 세대를 포섭하기 위한 SNS 지배력 강화를 위해 틱톡 인수전에도 뛰어든다고 합니다. 시대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공룡 같은 경쟁자의 등장으로 잠깐 주춤했던 월마트는 온라인 플랫폼과 새로운 기술을 통해 본인들의 강점인 오프라인 자산을 100% 활용한 전략으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술은 기술일 뿐 기술을 활용해 고객 만족을 통한 기업의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 법. 준비된 기업 월마트는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위기에도 1분기 매출 74% 성장을 달성하였고요. 2분기에는 이보다 높은 97% 매출 성장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술과 결합하여 타 경쟁사가 제공할 수 없는 월마트만의 가치를 고객과 공유한 월마트. 세계 1위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웅진 싱크빅도 우리만의 강점을 잘 생각해보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술력을 통해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차별화된 가치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월간 싱크빅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 봬요. 제발.